등기 관련된 건 두 개 봤고요. 세 번째, 등기의 유효요건 관련된 두 가지. 그 중에 등기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효한 등기로 처리하는 중간생략 등기라는 게 있죠. 부동산을 매매한 사람은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내고 하죠. 그죠? 그런데 그 세금 따위를 피할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행위를 하고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자를 생략한 채 최종 양수인에게로 직접 등기를 넘겨주는 걸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즉 물권 변동 과정을 누락한 등기를 중간생략 등기를 한다 뜻이죠. 규제하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미등기 전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 자체가 대법원에 할 때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효다. 세 번째, 중간생략 등기가 되려면 요건이 필요한데 요건이 뭐예요? 당사자 전원 합의죠. 동시 또는 순차, 명시 또는 묵시를 불문하고 당사자 사이에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중간생략 등기가 가능한데 이때 묵시적 합의로 보는 게 뭐가 있었어요? 갑이 을에게 등기 관련 서류를 이전할 때 매수인란을 공란으로 해서 교부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합의가 있었다라고 추정을 해버리죠. 어쨌든 이렇게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첫째,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 자신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중간생략 등기가 합의가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을의 갑에 대한 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조건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죠. 또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의무라든가 갑의 을에 대한 대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병은 뭐 할 수도 있다? 을을 대위하여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합의가 있을 때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병은 갑에게 직접 나에게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도 있고 갑에게 을에게 등기를 이전하라고 을의 등기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갑이 을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갑은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청구를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나중에 계약 해제가서 나오는데요.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돼요. 그런데 우리 나중에 계약 해제 보면 548조이랑 단서에서 계약을 해제했다 하더라도 제3자 권리는 해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제3자가 보호가 돼요. 그러면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 이 병 보호되냐 이 문제가 생겨요. 다시 말해서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병은 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계약이 해제됐을 때 보호되는 제3자 첫 번째 요건이 뭐야? 등기 따위를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아직 등기 못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갑과 을의 계약이 해제된 경우 병은 보호받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설령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네 번째, 합의가 없으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지요. 대위 청구만 가능하죠. 그죠? 대위 청구만 가능. 합의가 없으니까. 두 번째, 합의가 없는데도 등기가 이렇게 이전됐어요. 그럼 우리 대법원 뭐라 그래요? 등기는 유효로 처리하고 세금 뜯으면 된다. 처벌할 거 처벌하고 세금 뜯으면 된다. 즉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넘어갔다면 중간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세 번째, 갑이 동일하지 않고 있어요. 합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를 양수하는 계약을 했더라고요. 을과 병의 계약서를 보면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 양수 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이고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을 양도한 자가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주면 뭘 해주면? 통지를 해주면 양수인이 직접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
이걸 채권 양도 대항 요건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채권 양도 시 통지만 하면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이전 등기 조건은 이게 제한이 된다. 어떻게? 갑의 동의 없이는 직접 행사할 수 없다.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채권 양도 법리라는 건 통지만 하면 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 등기 조건은 통지만 들어놓으면 안 되고 갑에 뭐가 필요하니까 동의가 필요하니까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이게 토지거래 허가고 여러분 그냥 깡그리 무효라고 그랬죠. 토지거래 허가라는 강행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깡그리 무효가 됩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4번 중간생각 등기 문제라고 해서 1번 의, 2번 법적 규제, 다음 페이지 176페이지 나와 있는 거, 그 요건과 관련된 것들 쫙 머릿속에 다 넣으셔야 됩니다. 낱낱이. 그리고 연결이 되는 게 뭐예요? 177페이지 6번과 연결이 되죠. 요 중간자 요놈. 갑이요, 을에게 등기 서류도 넘겨줬고 부동산 점유도 이전해줬어요. 근데 을이 미등기 전매를 위해서 아직 자신으로 등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을이 부동산을 뭐는 하고 있으나 점유는 하고 있으나 등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 매수인의 법적 지위라고. 일단 점유하고 있으니까 무슨 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죠. 그죠? 인도받았죠. 과실 수취할 수 있죠. 부동산이든 동산이든 매매의 경우 인도 전과 인도 후로 나눠서 등기 전후가 아니라 물건 인도 전후로 나눠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을 인도받은 을은 뭘 수취할 수 있다? 과실 수취할 수 있다. 그런데 등기 안 했죠? 소유권 없지요? 사실상 소유권 이건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죠.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을은 소유권도 없고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도 취득할 수 없다. 결국 이 부동산은 오로지 갑소유다. 그러니까 갑의 채권자가 강제 집행을 했을 때 을이 내 거다라고 자신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라고 제3자 이의 이걸 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신이 소유권임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요 을이 갖고 있는 이전 등기 청권 채권적 청권이라고 그랬죠. 매매 계약을 통해서 발생했으니까. 따라서 원칙적으로 몇 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 두 가지 예외를 인정합니다. 하나가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두 번째가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미등기 전매를 통해서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 두 가지. 을이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와 을이 점유하다가 미등기 전매를 하고 병행의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 두 가지 모두 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판결하고 있죠. 이 두 가지 판결이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죠. 그래서 177페이지 보면 6번에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과 양가로 5번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4번은 뭐냐 하면 우리 213조와 연결이 된 거예요. 213조에 의하면 소유자는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단 점유자가 이거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 본권이 있다면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자, 이거를 213조에 그대로 이걸 대입을 해버리면 소유권은 매도인한테 있죠. 매수인은 점유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소유자, 매도인은 매수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을이 등기 권리자고, 그죠? 갑은 등기 의무자다. 따라서 아무리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결국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그대로 을이 미등기 전매를 초세 병에 넘겼을 때 마찬가지다. 갑은 을이나 을의 상계를 상대로 소유물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들을 상대로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그게 4번 내용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매수의 법적 지위 확인하시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77페이지 맨 위에 무효등기의 유용이 나와 있죠. 무효등기라면 원칙이 말소되어야 한다 그랬죠. 다만 그 무효등기와 일치하는 새로운 법률관계가 생겼을 때 그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새로운 법률관계의 등기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무효등기의 유용 이렇게 부르고, 우리 대법원은 이 무효등기 유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합니다. 이런 경우까지 인정해요. 갑소의 토지가 있어요.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근데 갑이 돈을 갚아요. 변제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갑이 변제하는 순간 무효등기가 돼요. 그 상태에서 을이 똑같은 액수를 또 빌려줘요. 그럼 이거 뭐 할 수 있죠? 유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 상태에서 병이 돈을 빌려줘요. 같은 액수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말소시키고 저당권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 이거 부기등기로 이전 등기해서 유용할 수도 있다. 이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병에게 새로운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이걸 부기등기로 넘겨줌으로써 유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거를 원칙대로 하면 이거 말소해야 되죠. 설정해줘야 되죠. 등기 신청 사건이 2개예요. 그런데 이거를 부기등기로 이전해서 재활용하면 등기 신청 사건이 몇 개예요? 하나. 업무가 반으로 줄어들죠. 그러니까 대법원 인정하는 거예요. 법원이 관리하는 등기소 업무를 줄여주잖아. 등기소 직원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죠? 이런 유용까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용이 안 되는 거 2개를 기억하자. 하나가 뭐예요? 표제부 유용. 건물을 철거 후 신축한 다음에 기존 건물 등기부는 폐쇄하고 신축 건물 등기부를 새롭게 창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철거된 구건물 등기부 표제부를 신축 건물의 현황에 맞춰서 표제부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재활용하는 것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 무조건 무효 등기다. 또 하나가 이런 경우, 갑수요 땅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제기가 먼저 돌아서 갚았다. 그럼 이건 무효가 되고 이게 1번이 되지요. 그런데 이걸 말소하지 않고 다시 유용을 해버렸다. 그럼 얘는 다시 2번으로 주저앉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등기가 무효가 되고 무효. 그걸 유용하기로 합의하기 전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제3자 등기가 있을 때 이때는 유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판례 결론이 뭐예요? 이런 제4자 등기가 없을 때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무효 등기 유용의 개념과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하나요. 유용이 허용된다. 그 문구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 5번째. 2개 남았습니다. 178페이지 등기 청구권. 일단 등기 청구는 뜻이 뭐예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를 상대로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하는 권리. 그죠? 이거 왜 필요해요? 공동신청주의 때문에.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죠? 법률행위 경우에 당사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도록 돼 있으니까 양당사자는 등기 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일방이 타방에게 등기 절차 협력을 청구할 권리가 인정이 돼야 될 것이고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니까 사법상 권리고
이거 등기 청구 왜 하는 거예요? 등기를 넘겨받아야 권리를 취득하니까. 자,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을 뭐라 그랬어요? 실체법상 효력. 그래서 실체법상 권리 이렇게 부르는 거죠. 공동신청주의에서 필요하고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하는 사법상의 권리면서 실체법상 권리다. 따라서 뭐하고 구별하자? 등기 신청권하고 구별하자. 등기 신청권은 등기소를 상대로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뭘 말하는 거예요? 자격을 말하는 거죠. 공동 신청을 하든 단독 신청을 하든 등기 신청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죠. 두 번째,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죠. 공법상의 권리죠. 세 번째,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직권 등기가 원칙이에요? 신청 등기가 원칙이에요? 신청이죠. 그러니까 신청 앞에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죠. 이 절차법상 권리 이렇게 되죠. 등기 청권하고 등기 신청권은 구별하자. 또 하나, 등기 청권은 권리자가 의무자를 상대로 하지만 반대도 있을 수 있다.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빨리 이전해 가라. 등기를 인수해 가라. 등기 인수 청권도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걸 등기 청권이 한다. 개념과 구별 개념 확인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등기 청권은 성질이죠. 이거 구별하라 문제가 잘 나오죠. 채권적이냐 물권적이냐를 구별해야 되죠. 두 번째, 이거 왜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소멸시효 때문에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채권적은 원칙 몇 년의 소멸시효? 물권적은 원칙 소멸시효 걸리지 않아요. 이렇게 두 개를 구별하자. 어떻게 구별하느냐? 발생 원인 갖고 구별하자. 매매, 합의, 계약, 특약, 법률행위죠. 이걸 통해 생기는 경우 채권적이다.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 지상권 설정, 계약 등에 기초한 설정 등기 청구권, 임대차 계약에 기초한 임차권 등기 청구권, 환매 특약에 기초한 환매 등기 청구권. 이런 게 다 뭐다? 채권적. 단 점유 취득 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이전 등기 청구권,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적이다.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권과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권을 구별할 필요가 있더라. 일단 요거는 법률 행위를 통해서 발생, 요거는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 발생 원인은 다르지만 성질은 똑같다. 따라서 소멸시효 진행 여부도 원칙 똑같다. 10년.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도 똑같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부동산 매수인이 됐든 타인 부동산을 20년 이상 점유한 사람이 됐든 그 부동산을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때는 그 이전 등기 청구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런데 점유를 넘겨줬을 때 달라진다. 아까 매수인은 어땠어요? 점유를 넘겨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점유 취득 시 완성자는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부터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 걸리죠. 요게 달라지죠. 또 하나가 뭐예요? 이거.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할 때는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랬죠. 즉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되죠. 반면에 갑소유 땅을 20년간 점유한 을이 그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할 때는 갑의 동의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채권 양도 법리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말이 그지같이 어렵죠. 예? 찬찬히 다시 한번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부동산 매수인이 이전 등기 청구를 팔을 때는 매도인 동의가 필요해. 근데 점유 취득 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를 팔아먹을 때는 갑의 동의가 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권 양도 법리가 제한되는 반면에 부동산 점유 취득 시 완성자 이전 등기 청구는 양도에는 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마지막 게 좀 어려워요. 그죠? 마지막 게 좀 어려우면 이것만이라도 구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점유를 넘겨줌으로써 점유를 상실했을 때 그 이전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물권적인 게 있어요. 물권적인 건 어떤 거예요? 등기와 권리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걸 일치시키기 위한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계약을 하고 등기를 넘겨준 상태에서 계약이 실효가 돼요. 소유권은 갑에게 복귀한다 그랬죠. 갑은 을을 상대로 뭐 할 수 있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는 쉽게 생각하자. 현재 소유자가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외에 이전 등기도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진정 명의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 청구권이고, 그게 뭐다? 물권적이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 중에 물권적이 하나 있었어요. 갑소유 땅에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다. 토지가 양도됐다. 돈을 갚았다. 전 소유자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이건 채권적이었었죠. 현 소유자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었죠. 이건 뭐였어요? 물권적이었죠. 이런 것들도 성질이 물권적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대놓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다음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다른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지문으로 나와요. 뭐뭐에 의한 무슨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뭐뭐에 의한 무슨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딴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을 구별하는 것 좀 중요하다. 179페이지에 보면 양가로 3번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예들을 좀 잘 눈여겨봐 주셔야 됩니다.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지금 볼 필요 없고요. 180페이지로 가면 등기와서 마지막이 나왔습니다. 등기의 효력과 관련된 추정력이라는 게 나왔어요. 나머지는 등기법에서 보면 돼요. 무슨 권리 변동의 효력이라든가, 이거는 법률 행위한 부동산 물권 변동에서 나오는 효력이죠. 대항력은 채권 같은 것들 등기하게 되면, 특약사항들 등기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이 되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는 순위를 보존하고 본등기는 순위를 확정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 안 된다 그랬고요. 등기의 점유적 효력은 뭐에 관련된 거예요? 등기부 취득 시효와 관련된 거죠. 아까 점유 취득 시효는 몇 년이었어요? 20년 점유해야 되죠. 근데 등기부 취득 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 점유하면 돼요? 10년 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 소유권 등기가 10년 점유를 대체하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몰라도 되죠. 민법에서는. 뭘 보면 돼요? 추정력을 보면 됩니다. 등기의 추정력. 이게 제일 어렵죠. 먼저 추정이란 건 어디서 나오는 거라 그랬어요? 소송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송에서 어떤 사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입증하기 곤란할 때 그걸 구제하는 제도가 뭐예요? 추정과 간주가 있다 그랬어요. 그중에 추정. A 사실이 추정된다 그러면 그 사실은 뭐예요? 증명된 거죠. 따라서 이 A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A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던 사람이 그 A 사실이 추정이 되면 A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고, 그 A 사실과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그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생깁니다. 결국 추정이란 게 없을 때는 A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A 사실을 증명해야 되는데, A 사실이 추정이 되면 그 반대를 주장하는 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해야 되니까 추정이라는 제도는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 추정력을 등기에 부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등기의 추정력이란 일단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 갑은 적법한 원인과 절차에 따라 등기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따라서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이 됩니다. 나아가 갑과 을 사이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되어 있다면 마찬가지다. 을은 갑으로부터
적법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런 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죠. 등기의 추정력. 1번에 기억이 있고요. 다만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는 거 아까 가등기 있었죠. 또 표제부는 권리와는 상관이 없으니 표제부에도 추정력이 인정이 안 되겠죠. 또 아까 이중 등기가 있어요. 일단 중복 등기가 있으면요. 어떤 등기부에도 추정력을 인정 안 해줘요. 그 상태에서 법원이 이건 무효다라고 판결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 무효가 돼버린 중복 등기로 추정력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건 등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자, 3번 등기의 추정력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가? 그 범위.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로 나눠서 물적 범위는 등기부로 확인 가능한 것 및 등기부로 추정이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물적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절차죠. 적법한 절차가 이루어졌다. 2번 원인도 적법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받았다면 이 매매도 추정이 되고 이 절차도 적법하게 이루어진 걸로 추정이 되죠. 또 권리도 추정이 되죠. 특히 여기에 무슨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저당권자는 누구예요? 채권자죠.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저당권이 등기되면 채권의 존재도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채권을 발생케 하는 원인이 있을 거예요. 대표 중에 뭐가 있을까요?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돈 빌리는 거. 그죠? 금전 소비대차 계약. 즉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 이건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왜?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빌리는 것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저당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을과 병 사이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라고 추정해 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채권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양가로 1번에 보면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채권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만 그 채권을 발생케 하는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 계약의 존재까지 추정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죠? 그 내용이 하나 있고요. 양가로 3번은 뭐예요? 우리 무권대리에서 한번 봤죠? 대리인 갑소유 땅을 갑이 아닌 대리인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등기를 넘겨주는 경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무권대리였어요. 원래 등기가 넘어가지 않으면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등기가 되면 을의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병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 무권대리를 주장하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증명해야 된다. 원래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병이 을에게 대리권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대리권을 추정해버리면 입증책임이 갑에게 넘어가요. 그죠? 거기 양가로 3번이 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인적 범위는 뭐죠? 요거. 현재 등기 명의인 을은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자신이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고 추정된다라고 얼마든지 주장 또는 원용 이퀄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등기 명의인은 제3자뿐만 아니라 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 추정력을 원용 또는 주장할 수 있다. 또 하나 제3자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요. 을이 소유자가 아니다라고 다툼이 생겼어요. 근데 병은 뭐라 그럴까요? 을이 소유자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을이 소유자로 추정이 되고 나는 그걸 믿고 돈을 빌려줬다라고 병도 제3자도 추정력을 원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인적 범위가 될 거예요. 관련 판례 1번, 3번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지. 그 다음에 4번. 아까 추정된 사실은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그랬고요. 두 갈래로 갑니다.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 반면에 반대 사실 주장을 증명하면 추정력이 깨진다 이렇게 되죠. 추정된 사실과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추정력이 깨지는데 이거 누가 증명해야 돼요? 반대 사실 주장자가 증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갑과 을 사이의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된 걸로 등기 주정이 돼 있어요. 근데 갑하고 병이 을이 다툼이 생겨서 갑은 판 적이 없다. 을은 샀다. 그런데 매매로 되어 있으니까 샀다는 게 추정이 되죠. 그럼 을은 가만히 있으면 되고요. 갑이 안 팔았다는 걸 증명해야 추정이 깨지겠죠. 그런데 등기 명의인이 나는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등기 명의인이. 이거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 의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추정력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나오겠죠. 그게 디귿 박스의 니은에 있는 거죠. 4번의 니은. 다만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 원인에 의하지 않고 다른 원인으로 취득했다. 을이 난 매매가 아니라 증여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더라도 반대 사실 팔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갑에 의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된 것은 아니니까 등기 추정력은 깨지지 않는다라고 판결하겠죠. 그게 니은이 될 겁니다. 그럼 언제 깨지냐? 디귿 1번 죽은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신청된 경우, 2번 존재하지 않는 자로부터 등기를 넘겨받은 경우, 4번 계약서가 위조됐음이 증명된 경우, 5번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자, 이 5번은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분자의 합의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예요. 공유지분 등기가 되어 있는데 분자의 합의 분모를 초과하는 경우. 분수 덧셈 하실 수 있죠? 합치면 얼마가 돼요? 3분의 4. 그죠? 근데 이 변호사가요, 이 사건에서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러면 대법관님, 이렇게는 추정해 주실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분모를 분자 합으로 바꿔서 이렇게 추정해 주시면 안 될까요? 변호사가 이렇게 주장했어요. 절묘하죠? 대법원 뭐라 했을까? 개소리 하지 마라. 한번 깨지면 그만이지. 그죠? 그게 등기부 기재 자체로 부실 등기임이 명백한 경우 등기 추정력이 깨지게 됩니다. 자, 6번은 말소 등기와 관련된 건데요. 말소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은 권리가 소멸했다 이런 뜻이죠. 즉 말소 등기도 등기이기 때문에 추정력이 인정이 돼요. 어떤 추정력? 권리 소멸이 추정이 돼요. 그런데 반대 사실이 증명됐어요. 불법 말소. 그럼 추정은 깨지죠. 권리 소멸의 추정이 깨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라 했어요? 등기는 권리의 존속 요건이 아니다.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6번이 될 것이고요. 자, 추정이 깨지는 거 따로 기억할 게 보존 등기죠. 보존 등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원시 취득자가 하는 거죠. 그럼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란 건 무슨 뜻이에요? 보존 등기 명의인이 원시 취득자다. 따라서 언제 추정력이 깨져요? 보존 등기 명의인과 원시 취득자가 다르다. 그럼 추정이 깨지겠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원시 취득자가 둘이 있죠. 건물 신축한 사람과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 건물 신축한 자와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자. 이 사람들이 원시 취득자인데 보존 등기 명의인이 다르다면 추정력이 깨지게 돼요. 또 하나가 있죠. 현 등기 명의인은 양수를 주장하고 있고 전 소유자는 양도 사실을 부정하는 경우. 현재 보존 등기가 을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전 소유자는 판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보존 등기 명의는 양수를 주장하고 있는 경우 두 사람의 주장을 합치면 을이 원시측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졌으니까 결국 을의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을은 뭘 증명해야 돼요? 추정이 깨졌으니까 승계 취득을 주장 증명해야 되겠죠. 만약에 을이 이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진 상태에서 승계 취득을 주장하고 입증을 했어. 그럼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지만 승계 취득을 입증했으니까 을이 권리자 맞지요. 따라서 등기는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졌지만 등기는 어떻게 돼요? 유효가 되죠. 이게 뭐예요? 모두생략 등기. 이게 뭐라고요? 모두생략 등기. 모두생략 등기가 유효가 되는 과정. 이런 상황에서 추정이 깨진 상태에서 보존 등기 명인이 승계 취득을 주장 증명하게 되면 보존 등기의 추정력, 즉 을이 원시측자다라는 건 깨졌지만 을이 승계받았음을 증명했으니까 을이 권리함을 증명한 거죠. 그러니까 등기는 유효로 처리하죠. 그래서 나온 게 모두 생략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 거 2번, 오른쪽 3번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5번 추정력의 효과. 등기된 사람은 권리자로 추정되니까 그 사람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반대 사실 주장자가 반대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진다. 그 다음 이제 부적 효력이 나왔는데요. 부적 효력은 첫째가 이런 경우죠. A 토지 등기부에 소유자 갑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갑이 을과 A 토지를 매매하는 경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무효등기야. 일단 이 무효등기라는 걸 을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르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을은 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등기부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갑의 신분증 확인하겠죠. 그 다음에 등기 권리증 확인하겠죠. 인감증명서 확인하겠죠. 다 확인을 했어. 일치해. 그러면 을은 이 등기를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확인 다 했으니까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첫째, 을은 이 등기가 무효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죠? 다 확인했어요. 확인했으니까 뭐예요? 무과실이죠. 다 확인했으니까 믿는 거란 말이죠. 등기를 신뢰하고 거래한 자. 선의 그리고 과실이 없는 매수인이다. 그게 1번이 되지. 등기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뿐만 아니라 과실이 없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 이 믿고가 뭐예요? 신뢰. 왜 믿어? 잘생겨서? 말을 번지르게 해서? 아니지. 확인을 다 했으니까. 그래서 무과실이 되는 거야. 반면에 이걸 조사를 제대로 안 했어. 그럼 뭐예요? 선이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겠지. 그게 2번. 첫 번째 선일지라도 등기 내용을 조사하지 않은 것. 조사를 했으니까 믿는 건데 1번. 조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럼 과실이 있겠죠. 반면에 3번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요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는 그 내용은 얘는 열람을 해보겠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걸로.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 그거는 알고 있는 걸로 추정. 그게 3번. 이렇게 되겠죠. 그 세 개를 나눠서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서 기억하시되 특히 1번. 자주 등장하니까 그 신뢰라는 말이나 믿고라는 말에 포인트를 둬서 무과실까지 뽑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를요 나중에 가면 무과실점유는 추정되지 않는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등기와 관련된 거예요. 무과실점유가 추정이 안 되는 건 점유와 관련된 거고요. 이건 등기와 관련된 거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적 효과 특히 1번을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부동산 물권 변동입니다. 동산 물권 변동은 볼 필요 없다 그랬고요. 다음은 184페이지 아까 봤던 249조 동산 선의 취득 그 조문만 좀 다시 한번 확인하시되 그 조문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어요. 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다음에 평온하고 공연하게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 그랬죠. 평온하고 공연하게를 양수한 자 뒤로 넣어야 된다 그랬어요. 결국 동산을 양수한 자가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동산을 점유 요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팔아먹은 놈이 도둑놈이라 하더라도 산 놈은 즉시 그 동산을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상물에 관한 물권 변동은 자만 올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186페이지 물권의 소멸세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목적물 멸실이라든가 소멸시효, 물권 포기, 공용유소, 몰수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역시 자만 올 때 읽어보시되 이번에 소멸시효만. 소멸시효는 주로 채권에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근데 물권에도 소멸시효 걸리는 게 있더라. 지상권과 지역권 몇 년? 20년. 몇 년? 20년. 지상권,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하는데 소멸시효라는 건 법률 규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아까 앞에서 체크 안 했던 게 지금 나온 거예요. 물권의 소멸시효 완성이 안 소멸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리고 조심할 게 뭐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혼동에 의한 소멸이죠. 혼동에 의한 소멸. 혼동에 의한 소멸 중에서도 191조 1항만 잘 이해하시면 2항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푸실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191조 1항이 뭐죠?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갑수의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여기다 191조를 적용하면 1항을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죠. 이때 뭐가 소멸한다? 다른 물건이 소멸한다. 이게 191조 1항 원칙이죠. 얘를 머릿속에 빨리 파악해서 넣어두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예가 됩니다. 두 번째 예가 갑수의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었는데 을이 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똑같이 191조를 적용하면 동일한 물건의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었으니 역시 이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예 2개 넘어요. 예외 3가지. 첫째, 갑수의 땅에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을이 지상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즉 을의 지상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더라. 그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원칙처럼 지상권을 소멸해버리면 제3자 권리가 소멸해버린다. 따라서 안 된다. 이 제3자 이익을 보호해야 된다. 따라서 이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제3자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가 갑소유 땅에 역시 지상권자 을이 있었는데 이 을이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소유권 등기를. 그럼 지상권 소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소유권이 담보 목적이더라. 담보 목적 소유권 등기 뭐라고 불러요? 양도담보권. 무슨 권? 양도담보권. 소유권 등기는 되어 있으나 이건 뭐다? 양도담보권에 불과하다. 즉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또 하나 갑소유 땅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었고 역시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저당권을 소멸시키면 병의 저당권이 1번이 되어버린다. 그럼 얘 이익이 침해되죠. 그러니까 본인 이익 보호를 위해서 이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소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지문이 나올 수 있어요.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없는 경우 뭐예요? 요 경우죠. 그럼 소멸한다. 이렇게 지문이 일반화돼서 나오기도 합니다. 제3자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고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소멸한다. 그렇게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187페이지 1번의 기억, 니은, A, B, 가까지 나와 있죠. 다만 다음 페이지 나가 있는데요. 요거는 요 경우와 관련된 거예요. 요 경우. 예전에 뭐 출제가 된 바가 있었습니다. 갑소유 땅이 있고요. 1번 저당권자 을이 있어요. 여기에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럼 저당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잖아요. 그죠? 저당권 소멸하지 않는다잖아. 그런데 얘가 소유권을 취득한 과정을 봤더니 갑이 채무자잖아요. 그죠? 상속을 받았어요.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원인을 봤더니 갑이 사망을 했고 그 다음에 을이 상속을 받았어요.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드렸어. 차용증을 쓰고. 그러니까 아버지 땅에 저당권자로 되어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돈을 안 갚고. 그럼 상속이 되죠. 근데 얘는 이것도 상속을 받는단 말이지. 채무자 지위도 상속을 받는단 말이죠. 그럼 을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채무자가 되잖아요. 그럼 채권 채무는 소멸해요. 채권이 소멸했으니까 뭐도 소멸해요. 소멸하죠. 이때 이 소멸,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아니야. 부종성에 소멸하고. 담보물권의 부종성. 담보물권의 부종성이 뭐예요?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소멸. 그죠? 그게 나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출제해서 머리가 깨지죠. 더 깊이 있는 게 출제가 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 보면 머리가 더 깨지니까 요거만 하나 채무자 머릿속에 넣고 상속 머릿속에 넣고. 이게 물상보증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이때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를 상속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더 깨지죠?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 채무자 상속 요까지만 기억합니다. 채무자 상속.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물권 채권의 혼동인데 원칙적으로 물권 채권 혼동이 일어나지 않나 그랬죠. 그래서 아까 가등기권자가 가등기에 기초한 본등기를 하지 않고 단순한 소유권 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소유권 혼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만 부동산 임차권과 소유권 혼동이 일어날 수가 있다. 갑소유 주택을 임대차해서 임차권을 갖고 있는 을이 주택을 사가지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을은 굳이 자기 주택에 임차권이 필요 없으니 임차권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그죠? 이거 소멸하겠죠. 예외도 인정하겠죠. 임차권이 뭘 갖추고 대항력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항력을 갖추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다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뭐가 있으니까 후순위가 있으니까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 예외까지는요. 판례가 나와 있죠.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하게 해석하면 임차권을 혼동해서 소멸한다. 그러나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고 그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임차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후순위 원리가 있으니까.
4번 점유권과 광업권. 어떤 물의 점유권을 갖고 있는 자, 광산의 광업권을 갖고 있던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점유권과 광업권을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되죠.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혼동의 효과. 여기 보세요. 갑소유 땅에 저당권자 을이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면 저당권을 소멸한다 그랬죠. 첫째, 말소등기 필요 없지요. 법률 규정에 의한 소멸입니다. 두 번째, 저당권이 타인에게 넘어가서 소멸했어요. 아니지, 그냥 소멸했죠. 무슨 소멸? 절대적 소멸. 그리고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어떠한 이유에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되면 혼동 이전 상태로 복귀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아요. 이게 원칙이에요.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가 됐다 하더라도, 다른 말로 혼동 이전으로 복귀됐다 하더라도 이미 소멸한 권리는 부활하지 않는단 말이죠. 다만 이건 다르죠. 을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 무효인 경우, 혼동이 무효인 경우, 혼동이 무효라면 처음부터 을의 저당권 소멸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고 표현해요? 부활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둘로 나누자. 혼동 이전으로 복귀했냐, 혼동의 원인이 무효냐로 나눠서 원칙적으로 복귀하더라도 부활하지 않습니다. 18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나 오른쪽 맨 위에 무효라면 그때는 부활한다. 그죠? 혼동에 대해서 요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물권 총론 내용이에요. 양이 많지요? 3문제 내지 4문제 출제되니까 징그러워.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죠. 강론 봅니다. 아직 10분이나 남았어요. 제가 5반은 안 해도 그죠? 빨리 끝내긴 해도 너무 빨라. 강론. 총 8개의 물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8개의 물건 어떻게 나눠요? 점유권하고 본권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점유권은 어떤 권리예요? 점유하는 권리라 그랬어요. 본권은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줄여가지고 점유할 권리. 우리 민법 213조에 가면요, 점유할 권리라고 돼 있어요. 213조 미리 한번 볼까요? 13조가 240페이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거 240페이지 보면 213조가 있습니다.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이 점유할 권리가 뭐예요? 본권.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말하죠. 그러면 거부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결국 본권이란 뭘 말하는 거예요?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권리, 정당화. 물건 점유하는 것을 불법이 아닌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본권,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 본권의 대표가 소유권이고,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건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나누게 된다고 그랬고요. 용익물권이 3개라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도 3개라 그랬습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되죠. 작년에 다음 중 부동산을 객체로 한 물건은 뭐 이따위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 객체를 물어본 문제가 나왔습니다. 점유권은 객체가 뭘까요? 물건, 부동산, 동산. 거기다가 준점유라고 해서 권리도 점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몰라도 돼요.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소유권은 물건, 부동산, 동산. 지상권은 토지. 지역권도 토지. 전세권은 토지, 건물. 유치권은 물건과 유가증권. 질권은 동산과 권리. 저당권은 물건과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됩니다.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이 됩니다. 객체가
한꺼번에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개의 권리를 볼 때 이게 뭘 객체로 하고 있는가를 좀 정확하게 숙지하시면 다음 중 무엇을 객체로 하는 권리는 이라는 문제가 혹 나오게 되면 그 응용해서 맞출 수 있습니다. 아이 그딴 걸 물어봐. 짜증나게 물어볼 거 얼마나 많은데. 아휴 거지 같아. 어쨌든 이렇게 물권을 분류한 다음에 이걸 보면 되죠. 점유권 써드릴까? 아이 참나. 점유권의 객체 물건, 권리, 소유권은 물건, 지상권 토지, 지역권 토지, 전세권 토지 건물, 즉 부동산, 부동산이라고 써야 돼. 토지 건물, 유치권 물건, 유가증권, 질권 동산, 권리, 저당권, 부동산,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민법상 객체가 됩니다. 이런 것까지 써드려야 되니까 짜증이 확 나네 갑자기. 이런 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 그죠? 여기서 물어보는 게 뭐라 물어봐요? 부동산을 객체로 하는 거 있다고 물어봐.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에이 거지 같은 놈들. 하여튼 이렇게 객체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점유권. 점유권은 일단 내용이 물건을 사상 점유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고 그래요. 그 사상 점유는 현실 점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관념적 점유라는 게 나와요. 예외죠. 이 관념적 점유에 세 가지 나옵니다. 상속인의 점유, 간접 점유, 점유 보조자. 세 번째 점유 태양이라는 게 나와요. 뜻이 있고 유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추정 규정이 나오고 자주 점유가 나와요. 추정 규정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주 점유가 점유 태양이라는 게 나와요. 네 번째 점유권의 취득, 변경, 소멸 합쳐서 뭐라 그래요? 변동. 점유권의 변동. 그 중에 취득, 원시와 승계가 있을 것이고요. 승계의 특정과 포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특정 승계와 관련해서 점유 태양과 연결해서 이거 하자 승계가 나와요. 점유 특정 승계에서. 소멸은 점유 상실이 나옵니다. 요거 합쳐서 192조 1항과 2항을 보면 192조 1항에 물건에 대한 사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사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은 상실한다. 이렇게 돼요. 취득과 상실에 대한 기본적인 조문이 됩니다. 변경은 점유부를 인도함으로써 점유권은 이전된다. 이렇게 돼요. 점유부를 뭐 함으로써? 인도. 물건의 인도를 함으로써 점유권을 소멸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점유권의 취득, 변경, 소멸과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점유권의 효력이 나와요. 권리 추정이 있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나오고요. 점유 보호 청구권이 나오고요. 자력 구제권이 나옵니다.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가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준점유라는 게 나옵니다. 거지 같아. 전체적으로 한 문제 나옵니다. 한 문제 나오니까. 다만 이거와 관련된 조문들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조문들이 거의 조문 위주로 나오는데요. 아까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에 관한 게 192조라 그랬죠. 간접 점유와 관련된 상속 관념적 점유, 간접 점유 아주 중요하죠. 점유 보조자 나오죠. 점유의 태양 추정 규정이 나와 197조 1항 2항하고 198조가. 점유권의 취득 중에서 특정 승계와 관련된 199조가 나오고요. 추정 관련된 200조가 나옵니다. 회복자는 201조, 202조, 203조. 점유보호 청구권 204조부터 206조까지. 자력구제권 209 몰라도 돼요. 점유권과 본권의 소 208조 이렇게. 지금 빨갛게 칠해드린 조문이 있어요.
조문으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점유권 한 문제가 지문이 5개인데 그 5개가 요 조문에서만 출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일단 이렇게 뼈대를 잡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례 같은 것들은 건너뛰어도 되지만 조문은 좀 잘 봐두시면 점유권 문제는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이 굉장히 내용이 어렵고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 조문이 점유권에 대해서 어떤 뼈대를 두고 규정이 되어 있고 순서대로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조문이 몇 조는 기억을 못해도 제가 몇 조인지는 기억을 못해도 그 조문의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점유권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뼈대만 잡고 점유권 내용은 다음 주에 요 틀 그대로 순서대로 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요거를 다시 한번 쓰면서 물어볼 거예요. 몇 조예요? 이렇게 한 부씩 찍어갖고 물어볼 거예요. 몇 조예요? 이렇게. 안 물어볼 테니까 오세요. 네. 점유권은 다음 주에 조금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